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그 한강변에 있는 선유도 공원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선유도 공원이 과거에는 정수장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공원에 가면 정수장의 흔적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200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 태어난 곳이 선유도 공원이고요. 이걸 설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잠실의 그 아시아 손수촌 아파트, 또 소마미술관 등등 대표작이 많으신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대가이시죠. 건축가 조성영 선생님을 오늘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유도 공원 이제 거의 20년 돼가네요. 그렇죠. 20년이죠. 요즘도 가끔 가보세요? 어떠세요? 네, 그럼 한 몇 달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그러세요? 네. 뭐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요, 드시죠? 그냥 어디 그냥 공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할 때 또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가는 게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한 공원이 거기 말고 여기 오늘 아마 소개 안 될 텐데 저쪽 어린이의 공원이 또 있어요. 어린이대 공원. 네, 네. 운동에. 네. 거기가 그 두 개는 제가 자주 혼자서 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몇 시간 지내기가 딱 좋은 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작품이기도 하면서 공원이니까 공원으로 거기 가는 거죠. 네. 편하게 쉴 수 네, 있고 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럼요. 네. 그 2011년인가 네. 국내 건축 전문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뽑았어요. 아시잖아요. 네. 1등이 선유도 공원이었습니다. 저기 건축이 아닌데도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도 좀 있었긴 하지만 원래 이제 선유도 공원은 조경가 정영선 선생님도 계시는데 네. 둘이서 같이 했던 거고 예. 그분이 이제 전체 뭐라 그러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지만 예. 전체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는 같이 했었고 일을 나중에 나눠서 이렇게 좀 했었죠. 그래서 네. 뭐 항상 그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상도 받고 해서 그러니까 건축하고 조경이 사실은 따로따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함께 가야죠. 예, 함께 가는 거고 그게 아마 거의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사례일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선유도 공원이 과거에 정수장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흔적이 네. 그대로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예, 설명해 주세요. 뭐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설명해 주세요. 나오면 예. 물론 이제 그게 섬이었고 옛날에 선유도라는 섬이었고 더 전에는 선유봉이었었어요. 조선 시대에는 선유봉? 봉. 예, 그러니까 높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200m? 예, 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40m. 40m. 40m 되는 조그만 봉우리인데 그래도 40m가 이렇게 강에 떠 있으면 그래도 높이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없어진 거고 왜 없어졌죠? 그 후에 뭐 토목공사가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요. 뭐 다리도 놓고 여의도 비행장도 나중에 이렇게 있었고. 할 때 조금씩 다 흙을 파갔죠. 모아서 그쪽으로 예. 가버렸죠. 그래서 예. 이게 거의 평지처럼 내버려 뒀다가 70년대 거기 수돗물 공장이 들어서요. 그런 이유는 서울이 이제 커져서 그렇죠. 강서구 쪽이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예. 많아지니까 예. 거기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만들었던 거고 그게 99년까지 유지되다가 네. 이제 팔당으로 물 뭐라 그러나 상수원이 옮겨지면서 이제 여기가 공원으로 바꾸자는 계획이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 공모를 통해서 우리 조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희 안이 된 거죠. 저희가 좀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전체를 제가 예. 안 하고 그냥 요거 첫 하나만 번째 건. 첫 번째 건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적처럼 보이죠? 유적처럼 기둥이 뚝뚝뚝뚝 서 있어요. 예, 사실은
로마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거하고는 모양만 비슷하지 다르고 이게 원래 이 물이 담겨져 있던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서 기둥을 받치고 있었고 예. 위에 이제 지붕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지붕만 걷어내신 거예요? 걷어낸 거죠. 어. 그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아직 그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게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이건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자리, 그 기둥이 있던 자리에다가 나무라도 심자. 네, 네. 일종의 기억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 그게 물속이고 땅보다 아래니까. 그래서 저 그림을 그때 그렸던 공무원 낼 때. 근데 나중에 되고 나서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이게 기둥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나무를 심을 거 없이 그냥 살리자. 그래서 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흑백사진이라서 그런 자세히 가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물이 잠겨져 있던 물때라 그러죠. 물이 그렇죠, 오래. 그렇죠. 그게 그대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아주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 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그대로 드러내서 정원으로 만들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주제 정원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옛날에 물을 담궈서 정수하던 시설을 이제 공원 시설로 바꾼 거죠. 지금도 물이 그대로 있는 공간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여기 원래 이제 물 정수장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한강물을 퍼 올려서 돌려서 만든 게 뭐 일부분 그렇게 쇼케이스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지금은 원래 있던 그 물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는 다 이게 폐수는 아니죠. 이게 한강물을 담궈서 그걸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 2002년 요 프로젝트 이전 단계에서는 네. 그래 선유도라는 정수장 시설이 있었는데 수명을 다했으니 이걸 한번 우리가 새롭게 개발을 해보자. 근데 이제 여기는 공원이 좋겠다. 네. 그러면 일단 있었던 거는 싹 갈아엎고 네, 그때는 그런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장인데 이걸 그런 거는 전혀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있던 거를 뭘 살려서 뭐 한다는 거는 거의 없던 시대니까. 그냥 싹 갈아엎고 새로 시설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저희하고 같이 공모전에 참가했던 다른 안들 보면 청룡열차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놀이공원으로. 아니 빈터에 한강에 떠 있는 섬이니까 좀 안에 그런 의미가 수영장도 파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겠죠. 자연스럽게 많이 했죠. 근데 저희만 조금 이렇게 별로 한 거 없이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왜 그런 발상을 하셨어요? 이제? 아니 그걸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1999년이거든요. 21세기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세기말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산업시설들이 점점 이제는 폐기되는 그 시점인 거죠. 왜 그러냐면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산업시설들 쓰는 방법으로 못 쓸 거니까 그거 부셔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부셔서 어떡하냐. 근데 좀 더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시면 이 부신 쓰레기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그냥 이 자리에서 쓸 건 쓰고 또 묻을 건 밑에서 묻고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단서라고 그때는 착안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최초 시도된 게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들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공사하다 마른 거 아니면 폐기물처럼 보이는 거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봐 보일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그래도 이해가 된 거죠. 시민들이 정말 색다른 공원을 봤죠. 한 번도 못 보던 공원을 본 겁니다. 야,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제 즐거워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설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봐도 폐허죠. 폐허에다가 좀 거친데 이제 이게 나무가 그다음에 이제 자라니까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게 바뀌죠 위상이.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이후에 우리나라 건축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건축하면 공간 이런 거 다루는 거가 좋은데 거기 이제 시간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서 그 시간의 변화하고 이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한 거죠. 그게 좀 저는 많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것만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오래된 무슨 뭐 기름 저장 탱크들이 모여 있던 공간 이런 거 그대로 맞습니다. 두면서 뭔가로 재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상당히 많이 지금 20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건축가로서는 솔직히 뭐 새로운 걸 막 짓고 싶은 욕심이 막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게 좀 영 성에 안 차지 않으세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막 뭐 그렇게 좀 재미나고 좀 이렇게 어필하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재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잘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근데 이 생태 문제하고 또는 환경 문제하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생태 문제다, 환경 문제다. 요즘 많이 그렇죠. 그 기후 문제 뭐 이런 거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상에 앞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식의 해석으로는 뭔가를 많이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비우는 거. 없어도 기존의 걸 지키면 거기에 의미가 더 크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뭐 이쯤 해서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축의 정의가 뭡니까? 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어차피 건축은 뭔가를 이렇게 어떤 공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거를 만들 때는 그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주인, 집주인이 있고 그거를 궁리를 해내는 건축 디자이너가 있고 저는 건축가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건축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디자이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의 엔지니어들이 전부 거기 그렇죠. 해서 그걸 또 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집을 지어주는 기술자들이 또 있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 좀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의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보면 뭐 예술 그러는데 저는 뭐 예술 그런 소리 일체 저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나중에 그 중에 뭐 몇만 개 중에 하나가 뭐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처음서부터 건축은 예술이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쓰는 사람 또는 그걸 만드는 사람 나중에 그걸 또 유지하려면 또 계속 또 후대가 또 그걸 계속 의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걸 거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 아무튼 뭔가 어떤 공간의 필요에 의해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한번 만들어지면 후대에까지 오랫동안 쓰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걸 만들 때의 관점은 누구 관점이어야 돼요? 땅 주인 관점이에요? 이 설계자 관점이에요? 아니면 후대에 사용할 사람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 질문을 해보면. 그런데 저한테 이제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의 저거를 뭐 물어보기도 하고 관찰을 해요. 그 사람이 설명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분이 늘 하는 보통 일상적으로 할 때 행동을 보면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심장이 가요. 그런 거를 캐치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이게 뭔가 구상된 게 이렇게 종이에만 있던 것이 이렇게 입체로 올라가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당연하죠. 더구나 그 전문적인 게 없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구상했던 거. 설계도만 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전혀 의외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생긴 거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거기서부터 이 갈등이 생기죠. 이제 그럴 때 같이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도중에도 끊임없이 계속 그걸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뭐 그냥 관찰이라고 많이 해요. 말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좀 설명해 보세요. 그래도 정확히 설명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사람 생활, 그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예. 그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결국 제가 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쓸 거니까. 예, 그 사람이 쓸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네. 단지 그 사람 해달라고 그대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전문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주지 알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예. 우리 선생님이 이제 처음 우리 건축계에 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신 거는 80년대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설계거든요. 그게 벌써 1983년. 83년이니까 그죠? 네, 오래됐죠. 네. 그것도 좀 요 사진을 보면서 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국제 경쟁을 했다면서요? 네, 그때 국제 공모를 했는데 요새는 뭐 국제 공모가 너무 많이 흔해서 네, 그때는 그때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국제 공모를 해본 적은 없고 서울시가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올림픽이라는 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 전 게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예. 아시아 대회를 먼저 유치를 한 거고 먼저 2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분위기는 아시안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이걸 성공하면 올림픽은 될 거고. 이거 여기서 실패하면 올림픽 안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었죠. 그리고 다 하시는 것처럼 80년대는 계속 86, 88 그게 아주 입에 붙었잖아요. 노래를 불렀죠. 그럴 때 초기니까 처음 이게 아마 거의 올림픽 프로젝트로는 초기일 거예요. 최초겠죠. 네. 그런데 여기 국제 설계 공모에 응모하실 때가 몇 살 때세요? 그때가 38. 어찌 보면 당선인 39이니 38이네. 어찌 보면 이렇게 무명의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신인이죠 그냥. 그죠? 네. 그럼 당선이 되셨어요? 예, 그때 뭐 어떻게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고 그때 여러 그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독립기념관도 같은 해고 또 예술의 전당은 조금 몇 년 뒤인데 그 무슨 올림픽 회관이라든지 사실 이 근처에 그런 시설들이 막 있는데 이건 이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었죠. 아파트가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선수촌이라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전에 뭐 선수촌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흥미가 있었고 또 저게 있었죠. 정말 선생님 기억나실 텐데 뮌헨 올림픽 때 거기서 사고가 나잖아요. 뭐 총기 난사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선수촌이라는 게 그때 이제 인지가 됐는데 그런 게 이제 흥미가 있은 거예요. 선수촌 그 특분 다른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흥미를 가졌는데 그때 이것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에서 이제 6개 뽑고 2단계 하고서. 근데 아무튼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가장 잘 설계된 이런 칭송을 받고 있거든요. 모두 몇 개 동 정도가 있었죠? 18개입니다. 18동이고 1,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보다는 거의 한 배 반 정도 넓은 저거예요. 예. 하나하나 집들이. 그래서 굉장히 면적으로는 큰 면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또 하나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여긴 올림픽 스타디움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 이게 학생체육관이고 그렇죠. 이쪽이 지금 그 운동장 지역이죠. 길 건너편이 운동장 예, 컴플렉스고 길 건너편이 이제 선수촌이었다가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 상징적인 자리죠. 그러니까요. 올림픽이라는 걸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진도 그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준 사진인데 예. 그때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찍었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고 뒤에 보면 뒤에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이 꽉 차 있지만 그리고 요 땅이 비어 있었고 이 공원을 같이 설계해야 되는 공원까지. 아. 그러니까 사실 선효도 공원은 나중이고요. 이게 예. 제일 첫 번째 하는 그러네요. 공원이죠. 그래서 그 선효도 공원을 설계한 그 서한조경 팀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 공원을 설계를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공사를 했었지 예. 설계를 한 거라고. 그것도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만 공원이 아니고 아예 아파트 단지 규모만큼의 본격적인 공원이에요. 네, 굉장히 컸어요. 전체 땅의 한 반 정도 되니까 크고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런 거 할수 국제 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자, 그런 그리고 이제 그다음 판넬을 좀 네. 보면서 그래서 예.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집 모양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달라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우성 아파트인데요. 네. 우성 아파트는 훨씬 전에 지어진 건데 다 저렇게 일자로 이렇게 다 집을 지었어요. 그냥 일자이면서 일자하고 높이가 같은 모양도 똑같고. 모양도 같은.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항상 차이를 두셨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고 단지라는 예.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단지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쉬운데 단지가 이제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은 사실 단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네. 60년, 70년대를 완전히 단지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연구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하고 단지는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단지라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큰 어떤 땅에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냥 충족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예. 또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단지거든요. 함께 사는 사람